원핸드 백핸드를 치신다면 이스턴 해머 그립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엔비덱스 테니스입니다. 오늘은 양손 테니스에서 그립 잡는 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테니스의 다양한 그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리턴 시에 화면과 같이 양손을 포개서 그립을 잡습니다. 왼손은 이스턴 그립을 잡고 오른손은 세미 웨스턴 그립을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왼손은 문제가 없지만 오른손은 라켓을 약간 짧게 잡게 되고 잘 못 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서 이렇게 잡습니다. 랠리 시에 모든 공을 포핸드로 치고자 한다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리턴 시와 같은 그립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에 따라서 바텀핸드와 탑핸드가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오른쪽으로 올 것 같으면 오른손을 아래쪽에, 왼쪽으로 올 것 같으면 왼손을 아래쪽에 잡게 됩니다. 그리고 코트 한쪽으로 몰린 경우 빈 공간이 넓은 쪽을 아래에 잡습니다. 오른손을 밑에 잡고 있다가 왼쪽으로 공이 와서 손을 바꿔 잡는 경우에 리턴 때와 달리 여유가 있다면 라켓을 잡은 손이 아닌 반대 손으로 넥 부위를 한번 잡고 그립을 수정한 후에 테이크백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이런 라켓 목을 잡는 동작이 날아오는 공이 빠를 때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백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을 잡는 동작이 없더라도 그립을 바꿔 잡는 데서 오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레벨, 특히 단식에서 양손 포핸드의 장점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고, 프로 레벨에서의 복식에서는 양손 테니스의 활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턴을 할 때나 랠리 시 양쪽 모두를 포핸드로 치고자 할 때 이렇게 양손을 포개서 잡고 준비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손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제가 예측한 방향과 반대로 공이 와서 손을 바꿔 잡는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크백과 함께 반대 손으로 라켓 목을 잡으면서 그립을 고쳐 잡는 동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왼손 또는 오른손잡이 선수들처럼 라켓을 잡고 있으며 어느 손으로 잡을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제 테니스의 다양한 그립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니스 그립은 손으로 라켓을 잡는 것이니 손과 라켓의 부위별 명칭을 정의해야 합니다. 테니스에서 주로 언급되는 손의 두 부위는 인덱스 너클과 힐 패드이며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각각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라켓에 있어서 그립은 팔각 기둥 형태인데 각 면에 1번부터 8번까지 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베벨이라 부르고 1번 베벨, 2번 베벨 같은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베벨의 어느 위치에 앞서 언급한 인덱스 너클이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이스턴, 세미 웨스턴 같은 그립 명칭이 있습니다. 풀 웨스턴, 여기가 컨티넨탈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덱스 너클을 축으로 하여 그립을 어떻게 기울여 잡는지에 따라 권총을 잡는 모양과 비슷한 피스톨 그립과 망치를 잡는 모양과 비슷한 해머 그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포핸드의 그립을 이스턴, 세미 웨스턴, 또 풀 웨스턴으로 나눈 상태에서 이스턴의 피스톨, 세미 웨스턴의 해머와 같이 더 나눠볼 수 있고, 그립에 따른 전반적인 경향성은 이스턴으로 갈수록 플랫하고 웨스턴으로 갈수록 스핀을 감기가 수월하며 피스톨보다는 해머가 조금 더 면을 두껍게 하기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핸드의 다양한 그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컨티넨탈은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인덱스 너클이 베벨 3번에 오는 것이 이스턴 그립입니다. 피스톨로 잡을 경우에는 힐패드도 같은 위치에 오게 되고, 세미 웨스턴은 인덱스 너클이 4번, 해머로 잡을 경우에는 힐패드의 위치가 인덱스 너클보다 하나 아래가 됩니다. 피스톨로 잡을 경우에는 같겠고요. 그리고 풀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너클이 5번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스턴에서 세미 웨스턴으로 갈수록 조금 더 헤비한 탑스핀을 치기가 수월해지고 높은 볼을 치기가 용이합니다. 반면에 이스턴은 낮은 볼을 치기가 좀 수월하고 몸을 더 많이 꼬아서 더 많이 편다든지 하는 동작들이 풀 웨스턴 쪽으로 갈수록 많이 필요하고 몸도 더 다이나믹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풀 웨스턴 쪽이 조금 더 피지컬리 디맨딩 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임팩트 위치가 중요한데, 임팩트 순간에 라켓 면이 거의 지면에 수직인 상태로 임팩트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쪽에 임팩트가 되는 경향이 있고 풀웨스턴 쪽으로 갈수록 임팩트 포인트가 조금 더 뒤로 당겨져야 그런 좋은 면이 나옵니다. 그립을 잡는 유명한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스턴을 잡는 페더러 선수나 조코비치 선수, 나달 선수는 세미 웨스턴을 잡고 요 구간은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루드 선수나 니시코리 선수는 거의 풀웨스턴에 가깝게 그립을 잡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턴 그립은 상대적으로 좀 배우기가 쉽고 손바닥 면과 라켓 면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입니다. 반면에 세미 웨스턴 그립은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풀 웨스턴 그립은 배우기도 어렵고 사실상 제가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거의 추천하지 않습니다. 먼저 컨티넨탈 그립은 이렇게 인덱스 너클이 2번 베벨에 위치하는 것이고 처음 공을 줄 때나 이렇게 수비를 할 때 외에는 쓸 일이 잘 없습니다. 이제 각 그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너클이 3번, 힐패드가 3번에 위치하고 피스톨로 잡게 되고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있고 좀 더 플랫하고 낮은 볼을 치기가 수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왼손 포핸드를 칠 때 이스턴 그립으로 공을 칩니다. 페더러 선수가 대표적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왼발보다 20cm, 30cm 정도 앞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형적입니다. 그리고 팔은 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미 웨스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너클이 4번에 위치하고 힐패드는 해머로 잡았을 때는 3번, 피스톨로 잡았을 때는 4번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들은 다음과 같고 가장 많은 선수들이 선호하는 그립입니다. 팔을 펼 수도 있고 더블 밴드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스턴보다는 임팩트 포인트가 약간 뒤, 그래서 거의 자기 왼발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면이 지면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되는 것은 어떤 그립을 잡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알카라스 선수는 팔을 거의 펴서 치기 때문에 면이 살짝 더 펴서 맞고 상체도 뒤로 살짝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풀웨스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너클이 5번에 위치하게 되고 힐패드의 위치는 해머로는 4번, 또 피스톨로는 5번에 위치합니다. 몸을 더 많이 써야 돼서 좀 더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할 수 있고 루드 선수나 니시코리 선수가 이런 그립을 잡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체가 알카라스 선수보다 더 많이 넘어갔음에도 팔이 살짝 굽혀져야 약간 덮인 면 정도가 나오고 지면의 수직인 면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기계를 통해서 일정하게 날아오는 공을 모두 스퀘어 스탠스로 잡아서 다양한 그립으로 공을 치는 걸 시도해 봤는데 확실히 풀 웨스턴으로 잡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살짝 접고 임팩트 포인트도 뒤로 당기지 않으면 면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원핸드 백핸드입니다. 원핸드 백핸드는 역시 컨티넨탈, 또 원핸드 백핸드 이스턴, 원핸드 백핸드 세미 웨스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인덱스 너클이 1번 베벨에 위치하고 세미 웨스턴은 8번 베벨에 위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미 웨스턴으로 갈수록 좀 더 많이 감을 수 있고 높은 공을 치기 용이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원핸드 백핸드를 잡고 있는데 포핸드와 달리 명확하게 그립을 나누기보다는 연속선상에 있는 어떤 그립을 잡는다고 보여지고 중요한 특징은 모든 선수들이 다 해머 그립을 잡는다는 점입니다. 원핸드 백핸드의 경우에 인덱스 너클이 베벨 2번에 오는 컨티넨탈 그립, 그리고 베벨 1번에 위치하는 이스턴 그립, 또 베벨 8번에 위치하는 세미 웨스턴 그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해머로 잡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선수들이 검지와 중지가 붙어있는 해머 그립을 잡습니다. 원핸드 백핸드 이스턴 그립이 가장 대중적인 그립이고 보시다시피 인덱스 너클이 라켓의 위쪽에 1번 베벨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미 웨스턴으로 잡는 선수는 거의 가스케 선수가 유일한데 역시 상체가 살짝 뒤로 넘어가고 또 손목도 이스턴 그립에서는 거의 뉴트럴하게 임팩트가 되는 선수들이 많은데 세미 웨스턴으로 잡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익스텐션이 돼야만 좋은 면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역시 조금 더 피지컬리 디맨딩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손 백핸드의 경우에는 바텀 핸드와 탑 핸드의 조합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텀 핸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컨티넨탈을 잡고 탑 핸드는 이스턴 또는 세미 이스턴을 잡습니다. 탑스핀에 대한 경향성은 동일하고 낮은 볼을 치기 쉬운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너나 드미노, 메드베데프 같은 선수들이 이스턴 그립을 잡고 또 세미 이스턴을 잡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투핸드 백핸드의 경우 오른손을 컨티넨탈,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손을 컨티넨탈, 그다음에 왼손을 이스턴으로 잡는 이런 자세들이 나올 수 있겠고, 니시코리 선수는 이스턴을 잡는 것 치고는 공이 굉장히 많이 감기긴 하는데 대부분 드미노 선수나 시너 선수는 조금 플랫한 공을 많이 칩니다. 바텀 핸드를 컨티넨탈, 탑 핸드를 세미 웨스턴으로 잡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감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에서 동호인으로 활동하기에 이스턴 그립도 나쁘지 않습니다. 복식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할 때 많이 감기는 높은 볼을 많이 감아서 다시 힘껏 쳐야 되는 상황보다는 낮고 빠르게 오는 공을 다시 낮게 되돌려줘야 할 상황이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근력과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풀웨스턴 그립을 잡고 강하게 스핀을 감으면서도 빠르고 깊게 공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둘째, 원핸드 백핸드를 치신다면 이스턴 해머 그립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원핸드 백핸드 그립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스턴 해머 그립으로 통일되었다고 할 수 있고, 높은 볼이든 낮은 볼이든 안정적인 면을 만들어서 공을 치는데 가장 유리한 그립입니다. 셋째, 백핸드에서는 그립을 조금 돌려 잡아보면서 좋은 그립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인덱스 너클이 베벨이 아닌 그립의 각진 부분에 위치하면 안 되는 포핸드와 달리 백핸드에서 바텀 핸드의 인덱스 너클은 반드시 베벨 위에 위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바텀 핸드가 좀 더 다양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임팩트 면을 만들기 위해 어디가 좋은지 조금씩 돌려 잡아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립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